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TV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주자와 증여세 세금 부담 방식과 납부 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부터 납세 의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 표에서 보다시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재산 가액 계산이 약간 다르죠.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 한해서 상정법상 증여세 과세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도 그 국내 재산에 있는 담보 채무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똑같이 담보 채무는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순수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빼고 또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사전 증여재산이 있나 없나 그걸 살펴봐가지고 사전 증여재산이 있다. 그 사전 증여재산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얼마가 됐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되죠. 그래서 당해 증여재산 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빼고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합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하고 거주자는 국내외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재산 공제도 약간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고 그러면 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성인이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 공제해 주죠. 그렇지만 이제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이내에 공제 금액이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그 수증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과세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고 과세 표준이 되는데 물론 이제 증여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만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고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이 과세 표준이 1억 미만이다. 그럼 10% 세율을 적용받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이제 증여세율을 적용을 받지요. 그리고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한다. 그럼 이제 50% 이렇게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증여재산을 이렇게 증여계약에 의해서 수증자, 그러니까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받았을 때, 그럼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를 언제까지 하며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수증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차별이 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고 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서 바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증여세 납부만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나 그런 경우 같으면 취득세도 같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취득세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 뭐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상가 그러면 뭐 취득세가 4.6%겠지만 주택을 증여받는다 그러면 그 이주택자가 주택을 다른 타인에게 그러니까 친인 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는 취득세가 13.4%까지 막 이렇게 3배 정도 바닥에 그 취득세를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택을 증여받는다 그럴 때는 그 증여세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취득세도 같이 정확하게 그 세무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까지 했으면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는 뭐 일시납으로 그러니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다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또 2달 동안 분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2분의 1씩.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5년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그 연 3.1% 연부연납 가산금을 같이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현금으로 일시납하는 사람과 그 증여세를 늦게 내는 사람하고 그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는 더 붙여서 납부하는 것이 그 형평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부연납 가산 이자율이 연 3.1%다.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낸다 그러면 미납 금액에 대해서 3.1%그 가산 이자율에 의한 가산금을 증여세와 합쳐서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부연납을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는 그 담보 제공 서식을 별도로 그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때 담보를 제공할 때는 이 특수 관계인 그러니까 자녀들이 증여받았다 그러면 부모의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 담보를 제공할 때는 특수 관계인의 납세 담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여세 납세 의무 구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여자나 증여를 받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 그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거주자는 증여를 해놓고 비거주자한테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받기가 뭐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그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부담해주는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 연대납세 의무는 일반적으로는 거주자 같으면 연대납세 의무를 그 증여자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그러면 뭐 지체납세 의무 뭐 통지라든가 그런 통지 절차를 받아야 이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가지고 의무가 발생해서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 이후에 내줘야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내줘도 지차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를 안 받는데 그래서 이제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비거주자는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비거주자에게 거주자가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자가 바로 그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체납세 의무라든가 그런 지정 통지 없이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줬다 하더라도 지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자녀 그러니까 캐나다에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같이 캐나다에서 그 한 10년, 20년 살다가 노년이 돼서 아버지가 한국 국내에 들어와서 살면서
캐나다 거주할 때 사는 집을 아들에게 증여한다. 그럼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서 그 세금을, 그러니까 캐나다에 사는 아들 대신 증여를 한 아버지가 대신 내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 그 증여세 과세를 안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부담 주체가 약간 뭐 연대납세 의무가 당연히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뭐 증여세 납세 의무는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줬을 때는 증여자가 그 재차 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거주자가 해외 소재, 국외 소재 재산을 그럼 아들인 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그러면 뭐 이때 증여세 신고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위에 이 부분은 증여세 납세 의무,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이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 거주자가 해외 소재하고 있는 뭐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 이 상주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3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상주법 신고 납부 절차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그 증여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건 약간 다릅니다. 해외에 있는 그 재산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 그때 납세 의무자는 비거주자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내야 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내줬다. 그럼 그 10년 이내에 대신 내준 증여세, 재차 증여로 해서 증여세 합산과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뭐 이렇게 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국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증여를 받냐, 해외에 있는 것을 증여를 받냐, 여기에 따라서 그 증여자, 그러니까 증여를 해준 자의 연대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그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줘도 증여세 재차 증여 증여세 과세를 안 받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했을 때 증여자가 세금을 내줬다. 이건 재차적인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그 증여 재산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조세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잘 받아가지고 그 무리하게 재차 증여로 인해서 신고를 안 해가지고 이 가산세라든가 합산해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그 절세 상담을 잘 받는 것이 그 편리하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가의 계산부터서 신고 납부까지,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와 재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증여TV 임채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